헬로 선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0학년도 인서울 대학 중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안내 드렸던 인서울 대학 중 교과 전형, 수능 최저 있는 전형, 없는 전형에 대한 여러분의 영상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번 영상도요,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대입 전략 세우는 데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서울대학 종합전형 중에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안내해드릴 대학 꽤 많거든요. 그래도 제가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양이 많더라도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2020학년도 인서울 수능 최저 없는 종합전형 정리한 내용인데요. 먼저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입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선발을 해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서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추가적인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넣어놨을 뿐이지, 모든 서류 평가의 기준은 학교생활 기록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랑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랑 추천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1단계 서류 100%로 2배수로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점수랑 면접 구술 점수를 총합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범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 중에 일반 면접 구술 60%랑 교직 인적성 면접이 40%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본적으로 반영하지 않지만요, 사범대학 중에 체육교육이나 예체능 계열 친구들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경우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요, 이렇게 두 가지의 대표적인 종합전형을 시행을 합니다.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인데요. 그 중에서 면접형은 이렇게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학생을 뽑는데, 1단계에서 이렇게 교과를 정량적으로 계산해서 보는 특징이 있는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형 종합전형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교과가 40%고 서류가 60%고 기본적으로 종합전형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교과 50%에 비교과 50% 요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교과 평가 반영 비율이 낮아졌죠. 제가 낮아진 거 이렇게 세모 표시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대신 서류 비율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워낙 연세대학교 면접형 들어가는 친구들의 내신 범위가 1점대 초반에 몰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과 비중 조금 낮아지고 서류 비중 조금 높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비교과 활동도 상당히 충실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올해 또 달라진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1단계에서 60%의 나머지 생기부의 비교과 내용이랑 자기소개서가 여기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면접형은 1단계를 통과해서 2단계 면접형 대상자인 학생들만 자소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자소서를 이제 평가하기 때문에 최초 기본 서류로 들어갈 것 같고요. 이게 자소서를 명확하게 작년 이제 모집용관 계획안에서는 며칠날 낸다라는 것이 나와 있었지만, 아직 2020학년도 거는 최종 확정본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출 날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또 확인해서 연세대학교 추후에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1단계로 뽑은 3배수로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위에 이제 서류 점수 40%와 면접 6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고요.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고 서류 중에서도 자소서는 제출하지만 추천서, 교사 추천서는 올해는 이제 폐지가 됩니다. 작년까지는 추천서까지 포함해서 봤지만 올해는 폐지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2단계로 단계별로 선발하는데,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뽑고요. 2단계에서 서류가 60%, 면접을 40%로 반영합니다. 작년에는 면접이 30%였어요. 근데 면접 비중이 좀 높아졌죠.
그래서 올해 또 활동 우수 생각하는 친구들 면접 준비를 상당히 탄탄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굉장히 핫한 키워드가 연세대학교 수능최저 폐지잖아요. 그래서 수능최저가 폐지됐기 때문에 올해 아마 경쟁률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 서류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상당히 준비가 잘 된 친구들, 그동안 수능 최저 때문에 좀 도전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대거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징 확인해 주시고요. 자기소개서와 활동 우수형에서는 추천서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서강대학교입니다. 종합형과 학업형이라는 대표적인 종합전형 두 가지를 운영을 하는데요. 올해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작년에 자기주도형이었던 게 올해 종합형, 그 다음에 작년에 일반형이었던 이름이 학업형, 이렇게 이름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경우에는 제가 작년 입결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뭘 참고해야 될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바뀐 이름을 안내 드리는 거고요. 둘 다 면접 없이 서류 100%로만 반영을 합니다. 대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이제 일반형이었죠. 학업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없는 전형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 역시나 수능 최저가 폐지됐을 때는 경쟁률은 좀 상승할 수가 있다. 근데 경쟁률뿐만 아니라 뭐 애초에도 서강대나 연세대 지원하는 친구들이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하는 비율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단계 통과해서 수능 최저를 갖고 있을 학업 역량 자체는 그 수준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추천서도 선택사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선택사항인 경우에도 내가 특별히 낼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 낼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다음은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렇게 여기 성균관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인 종합전형 두 가지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학과 모집, 계열 모집으로 이름이 변경됐어요. 작년에는 글로벌 인재, 성균 인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만 가지고는 사실 두 전형에 어떤 차이가 있냐 알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없고, 대신 글로벌 인재는 학과별 모집을 했었고 성균 인재는 계열별 모집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수험생들이 알 수 있게끔 이름을 학과 모집, 계열 모집으로 좀 명확하게 수정을 했고요. 역시나 둘 다 면접이 없는 전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면접 없습니다. 서류만 가지고 선발을 일괄로 평가를 하고요. 대신 여기 글로벌 인재였던 학과 모집의 경우에는 의예과, 교육학과,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스포츠과학의 경우에는 이렇게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영상학과도 면접을 보는 전형에 해당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면접이 폐지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도 올해는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천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욱이 생기부와 자소서 내용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운영하고요. 종합 100%라고 해서 면접 없는 서류로만 선발을 하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는 또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오로지 생기부 평가만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를 종합전형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 자체를 자기소개서 쓰듯이 신경 써서 소재뿐만 아니라 작성을 하는 내용까지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도 아주 대표적인 종합전형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크게 수시전형에서 대표적인 거 4가지인데요. 교과전형은 교과전형에서 안내 드렸고요. 학교장 추천전형 같은 경우에도 중앙대학에서 교과전형으로 편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전형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중앙대학교의 대표적인 종합전형 다빈치 인재전형과 탐구형 인재전형 두 가지인데요. 올해 가장 큰 특징,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던 것을 단 1단계, 일괄로만 선발합니다. 그래서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요거 아주 큰 변화죠. 그래서 사실 나는 면접형이야, 면접에서 뒤집어 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중간대 생각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올해는 이제 면접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남은 한 학기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당연히 반영하지 않고요.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이렇게 제출이 된다.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도요, 종합전형 크게 고교 연계 전형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인 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교 연계 전형의 경우에는요,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학교 추천 전형인데 학교별로 인문 2명, 자연계열 3명, 예체능 1명까지 작년에는 이제 제한을 두고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의 경우에도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를 30%로 정량평가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비중 높기 때문에 종합전형으로 편제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교과 50에 서류 50%였어요. 근데 봤더니 올해는 서류가 70%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고교연계 전형을 생각했던 친구들은 작년에는 내가 비교과보다 내신이 좀 월등히 유리한 경우에 또 지원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올해는 내신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비교과 활동의 역량이 확실히 충실해야지만 지원해서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3학년 한 학기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제출해야 되고 교사 추천서 선택으로 들어있지만 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1단계, 2단계 다단계로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 역시나 학교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추천서 같이 평가를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30%로 반영해서 선발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시사, 제시문이 제출되는 면접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운영하고요. 이렇게 2단계로 선발하는데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까지 선발하고요. 요거는 이제 최종에 가서는 작년에도 모집 단위에 따라서 뭐 2.5배수, 3배수 조금씩 배수의 차이는 있었으니까 올해도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은 배수는 좀 더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70%와 면접 30%로 반영해서 최종 합격을 가르는 그런 방법으로 했고요. 자기소개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하고 1단계, 2단계 나눠서 선발을 합니다. 1단계 교과 100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50%로 선발을 합니다. 자소서를 제출하는데요. 교사 추천서는 올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생기부와 자소서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는데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고요. 건국대학교도 대표적으로 종합전형 2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KU 학교 추천 전형과 KU 자기 추천 전형이죠. KU 학교 추천 전형은 추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친구들은 좀 지원이 가능하고요. 요게 이제 또 변화된 점이 작년까지는 중복 지원이 안 되다가 올해부터는 중복 지원이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달라진 점이니까 건국대학교를 또 아주 워너비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2개 카드까지도 지원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가 30%에 서류 70%인데 작년에는 교과가 40%고 서류가 60%였는데 서류 비중 높아지고 교과 비중은 좀 내려갔죠. 역시나 내신 지원하는 범위 자체가 내신이 유리한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긴 하지만 그만큼 비교과 활동이 잘 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판단을 해보셔야 한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제출하고요. 작년까지는 교사 추천서를 써서 선생님께서 체크하셔서 이렇게 써주셔서 냈는데 교사 추천서는 이게 변경이 됐어요. 그냥 학교장 명의 추천 공문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겠다고 학교에다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이렇게 문서를 해서 올려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KU 자기 추천의 경우 2단계로 선발하는데 1단계에서 서류 100% 3배수까지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작년에는 면접이 여러분 60%였어요. 면접 비중이 상당히 높았죠. 근데 올해는 면접이 30%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상당한 매력을 보여주셔야 1단계 통과한 후에도 2단계에서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도 대표적으로 종합전형 2가지 운영을 합니다.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과 두드림
인재 전형인데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인문 2명, 자연 2명으로 이제 제한이 있는 그런 선발 전형이었고요. 서류 100%로 작년에도 이제 면접 없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추천 대상자 명단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두드림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 서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작년과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소개서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요, 종합전형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숙명인재, 요 1전형 2개라고 됐네요. 1, 2전형, 면접형입니다. 면접형. 서류형과 면접형 이렇게 두 타입인데요. 서류형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렇게 면접형이라고 하는 1단계 서류로 뽑고 2단계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작년에 작년과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서류형이 새로 신설이 돼서 면접이 없이, 요거 면접 없죠. 면접 없이 서류만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자소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생기부만 제출해서 평가받는, 위에서 말씀드린 그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타입의 종합전형이 하나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기부가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고, 수능 최저라든가 정시 준비로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가 혹은 면접 준비가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친구들 생기부를 탄탄히 준비하셔서 지원해 볼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면접형의 경우에는 작년하고 1단계 서류를 뽑고 2단계 면접까지 봐서 선발하는 거는 똑같은데 대신 1단계 배수가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3배수 또 2배수 이렇게 뽑는 학과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4배수까지 뽑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하는 비율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지만 아무래도 면접이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면접형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면접 준비까지 탄탄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대학교입니다. 국민대학교도요, 학교장 추천 전형, 국민 프론티어 전형, 요렇게 종합전형 2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전형이고요. 추천 인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없고 대신 서류를 70%로 반영하기 때문에 종합전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추천서는 폐지가 됩니다. 올해 그래서 자소서까지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국민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1단계에서 서류 100% 3배수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다음은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의 대표적인 종합전형인 SSU 미래인재 전형이죠.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 뽑고 2단계에서 면접 30%로 최종 합격을 선발하는 작년과 변함없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세종대학교의 창의 인재 전형이고요. 역시나 1단계 서류 100% 3배수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30% 보는 자기소개서 제출하는 전형으로 작년과 변함없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광운대학교 광운 찬빛 인재 전형이고요.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 30%까지 진행해서 2단계로 학생을 선발하는 작년과 변함없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명지대학교인데요. 명지대학교도 선발하는 방법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명지 인재 전형으로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지금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이렇게 좀 심플한 이름으로 옮겨가는 추세인데 명지대학교는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좀 명지대학교의 전형이라는 좀 특성을 강화한 그런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입결 참고하실 분들은요,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참고하시면 되고 올해는 명지인재전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전형 방식은 1단계 서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 30%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함없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종합전형 선발하고 1단계 서류 100으로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면접이 30%로 작년에는 40%였는데 좀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생기부와 자소서에서 좀 더 힘을 기울여 주셔야 1단계 선발 후에 2단계에서도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명대학교의 상명인재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서류가 70% 역시나 면접 비율이 좀 떨어졌어요. 작년에 40%인데 면접 비율이 떨어졌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역시나 그럴 경우에 서류의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힘써 주셔야 된다. 다음은 성신여자대학교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도요, 종합전형이 하나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 개의 종합전형 대표적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올해는 대표적인 종합전형이 이제 2개로 운영이 될 거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작년과 동일하게 1단계 서류평가 100으로 3배수 뽑고 2단계 면접 40%로 뽑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요. 새로 신설된 것이 자기주도 인재 전형입니다. 그래서 뽑는 선발 방식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랑 똑같아요.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뽑고 2단계에서 면접 40으로 선발을 하는데 좀 그 인재상이 다릅니다. 인재상이 달라요. 인재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좀 골고루 학교생활을 우수하게 하는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하면은,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서는 전공 탐구에 좀 더 심화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그 대표적으로 중앙대학교의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의 그런 특성이 나눠져 있는 그런 성향을 지금 성신여대에서 새로 신설된 전형에서 좀 분리해서 뽑는 전형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는데, 사범대 학과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의 교사 추천서까지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서울여대고요. 서울여대는 대표적으로 3개의 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민재 전형, 플러스인재 전형, 융합인재 전형, 이렇게 3개의 전형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 이렇게 배수가 조금 내려왔어요. 작년에는 5배수로 선발을 했었는데 5배수에서 4배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단계에 줄어드는 그 이제 뽑히는 가능성이 어려울 수 있어요. 배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면접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1단계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생계부와 자기소개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바로민재와 플러스인재 같은 경우에도 특성을 보시면은 인재상이 좀 다릅니다. 인재상이 좀 달라서 그 1단계 서류로 뽑고 2단계 면접 40%를 뽑는 거는 전형이 다 공통이에요. 뽑는 전형의 방식은 3개가 다 똑같지만 인재상이 다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특히나 바로민재와 플러스인재는 면접이 바로민재는 수능 전에 이루어지고 플러스인재는 수능 후에 이루어진다는 큰 일정상의 차이도 있지만, 바로민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나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처럼 그 학교생활을 골고루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학생들이 좀 지원하는 전형이라면, 플러스 인재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학교의 탐구형 인재, 또 성신여대 자기주도 인재와 같이 좀 전공 분야에 특화된 탐구 역량을 보일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덕성여대입니다. 덕성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일괄에서 단계별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작년에는 그냥 서류 100으로 한 번에 그냥 1단계로 끝내는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면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로 4배수 뽑고 나서 2단계에서 면접 40%로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그래서 덕성인재 전형을 이제 면접이 작년까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서류에는 좀 강하지만 면접이 좀 불안하다 하는 친구들은 또 지원을 해봤던 전형일 텐데, 올해부터는 면접이 생기기 때문에 덕성여대 생각했던 친구들은 면접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덕여대의 동덕창의 리더 전형이고요. 1단계 서류 100%로 뽑고 2단계는 1단계 50%와 면접 50%로 최종 합격을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성대 같은 경우에 한성인재 전형, 한성인재 전형도 이렇게 학생부 40%로 요게 이제 내신을 정량화해서 계산해서 선발하는 그런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40% 반영하고 나머지 서류를 60%로 정성평가하는 그런 종합 전형이고요. 자기소개서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접 없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삼육대학교입니다. 삼육대학교는 대표적인 종합전형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사회복지랑 상담심리 모집 단위에서만 학석사 통합과정의 종합전형 운영하기 때문에 이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 4배수로 뽑아서 2단계 면접 4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서울대학의 성공회대학교입니다. 열린인재 전형으로 1단계 서류 100% 5배수로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 5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역시나 서류에는 자소서까지 평가되기 때문에 성공회대의 종합전형을 준비한 친구들은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에 이어서 자기소개서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서울 개설된 대학 중 종합전형 중에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었습니다. 제가 작년과 함께 변화된 점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또 구체적인 사항들은 최종 모집 요강이 나오고 나서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항은 제가 또 안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2020학년도 각 대학별 모집 전형을 해설한 저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